본인이 운동하는데 PT 선생님이 막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중력을 낮춰줄 수도 없는 거고. 아직 안 채웠잖아. 나도 아직 안 채웠잖아. 못 채웠잖아. 아직 없잖아. 힘줘도 안 나오잖아. 여기 더 채워야 되잖아. 뭘 물어봐. 내가 여기서 그 정도면 동치. 그런다고 바뀌니? 그런 마인드면 안 돼. 개빡치게 많은 근육량을 목표로 하셔야 조금끔 생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체중을 재면 생각보다 벌크업 안 되거나 주저하셔. 기운이 안 난다고? 아니 기운 안 나도 해야지 뭐. 기운 안 나도 해야 돼. 야,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다 가지고 태어나질 못했잖아.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사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본인이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힘 없어서 못해요. 기운 안 나서 못해요. 오늘 짜증나서 못해요. 오늘은 뭐 할 무드가 안 돼서 못해요. 막 이렇게 돼버리면 못해요. 이게 힘들어. 운동을 해보시면 힘든데 안 해야 될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뭐 수만 가지는 못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야.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뭐가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나서 생각해야 돼. 아니요, 스쿼트를 매일 한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스쿼트를 매일 하신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쿼트를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 근성장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매일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접근 자체가. 왜냐면 본인이 정말 오늘 죽어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일 절대로 스쿼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강도로 스쿼트가 되신다는 건 하루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겠죠. 그건 내가 체크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스쿼트나 이런 거 진짜 개빡세게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다리를 못 써요. 진짜로. 다리를 못 쓰는 건 간두고 똥 쌀 때 변기통에 앉는 거 자체가 겁이 난다니까. 스쿼트 166개월간의 정책이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운동을 하시면서 뭔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데 중량이 올라가고 관절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포인트 레슨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량을 올리는 거는 레슨을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중량을 뭐 PT 선생님이 어떻게 올려줄 거야. 본인이 운동하는데 PT 선생님이 막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중력을 낮춰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방법이 아닌 거고 만약에 본인이 정책이야. 중량이 잘 안 올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기운을 너무 많이 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탑 세트라고 지정해 놓은 본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트를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중량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로 벤치프레스를 10개 정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100kg가 탑 세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밑에 60kg, 80kg 몸을 풀 거 아니야. 근데 몸을 푼다는 개념이 가벼운 중량으로 본인이 못 들 때까지 들어버리세요. 그 밑에 세트에서 힘이 다 빠진단 말이야. 밑에 세트는 그냥 약간 힘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중량을 적응만 시키는 거야. 60kg 8개, 10개. 오케이. 60kg 이 정도네. 80kg, 한 8개, 10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드시는 게 아니고 탑 세트에서만 내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드시면 되는 거야. 밑에서 힘을 다 빼버리면 당연히 힘을 못 쓰죠, 위에 가서. 드시는 거는 그냥 최대한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너무 큰 변화가 오면 몸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최대한 이제 군것질 안 하시고 야식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튀긴 거 안 먹고 사실 이것만 해도 살 빠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막 식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힘든 거야. 일단 첫 번째 밀가루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야식 끊고 간식 끊고 이것만 해도 무조건 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서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정작 해야 될 거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거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 기본을 못 지키면서 특별한 거 얹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세요. 이거만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뭐 남아있는 칼로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고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이시면 빠집니다. 에너지가 뭐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게 자동차라는 놈도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보니까 원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연료통에 기름이 꽉 차 있네. 이 기름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빠르게 소진을 시키려면 과속을 하면 돼. 과속을 하면 돼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적으로 지방을 많이 태워내려고 그러면 많이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빠집니다. 지방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83년생이니까 이제 40살, 41살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제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 아 내가 우리 애한테 이만큼 못해줘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항상 부모라 그러면 대부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해줘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좋은 식습관을 물려주시는데 조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한국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 뭐 1살, 2살, 3살, 4살, 5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대로 먹는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막 주동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시켜 먹는다든지 뭘 나가서 물론 가끔가다 간식 같은 건 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그 용돈으로 사 먹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주식은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평생 가요. 그리고 그 습관을 본인이 성인이 돼서 혹은 본인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 습관을 마음 먹고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30 돼서 25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그 과정이 지옥 같잖아요. 사실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매일 신경 쓰고 있는데도 매일 까먹고. 근데 식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는 앞으로 본인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몸매가 유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먹고 싶은 대로 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싶은 뭐 피자, 치킨,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원하는 범위 자체가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준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자식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좋은 식습관을 어릴 때 겸사겸사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식습관도 한번 변화를 가져가 보면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가요. 평생. 여러분들이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다면은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뭐 애를 위해서 요즘에 뭐 막 보험 같은 것도 막 먼저 들어놓더만 뭐 육아보험 뭐 어린이보험 뭐 이런 그런 건강보험 같은 거 들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보다 아이한테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여튼 육아 자체가 힘든데 기왕 힘든 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습관을 물려주면 좋잖아요. 왜냐면 제 조카를 보니까 제 동생이 딴 거는 몰라도 제 조카한테 막 그 군것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절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배가 고프면 밥 찾고 배가 고프면 된장찌개 찾고 먹다가도 자기가 배부르면 딱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9살인데 복근 있고 9살인데 턱걸이를 해요 혼자서. 그런 습관들은 본인 스스로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야 어릴 때. 가슴 운동을 해도 쇄골 아래 중간이 안 채워져. 가슴의 모양 차이라기보다는 덩어리의 차이죠. 일단은 빚어서 모양을 만들려 그러면 일단 차륵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채워야 모양이 나와. 아직 안 채웠잖아. 나도 아직 안 채웠잖아. 못 채웠잖아. 아직 없잖아. 힘줘도 안 나오잖아. 여기 더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채우면 나와요. 덩어리가 작아서 그래요. 덩어리가 두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정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승모근이 너무 커요. 근데 승모근이 아파요. 뭐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근데 승모근이 큰 게 아니고 승모가 지 역할을 못하고 근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축 늘어져요.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앞으로 축 늘어져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육 입장에서 상부승모근 입장에서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두 운동을 하는데 무게를 걸어놓고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육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잖아요. 오히려 이러고 있는 게 덜 아프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모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앞에 컴퓨터 놓고 이렇게 맨날 하고 스마트폰 보고 또 앞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졸고 있고 그러면서 승모근이 커져서 승모근 운동을 안 하는데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애를 수축을 한 번도 안 해줘 운동을 하실 때. 그러면 당연히 승모근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상부 승모근 운동이라든지 승모근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러신단 말이야. 저는 승모근 크는 거 너무 안 커요. 안 커. 야 내가 키우려고 죽어라고 무게를 쳐도 안 크는 게 근육인데 승모근은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강한 놈들입니다. 얘는 절대로 안 커요 진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승모근을 키우기 위해서 덤벨 슈러 같은 거 진짜 우습게 100kg, 200kg씩 막
이렇게 하신 거 봐서 못 봤어. 그래도 안 크는 게 승모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만약에 케이블이라든지 바벨, 덤벨을 이용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은 승모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그럼 좀 시원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수축을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수축을 하면 이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 시원해져요.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절대로 안 커요. 절대로. 반팔티를 입었을 때 프레임 크기나 윤곽이 멋있어 보이려면 무슨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고? 그런 마인드면 안 돼. 야, 그렇게 요령껏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죽어라고 해도 그거 뭐 반팔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 팔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티셔츠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몸뚱아리에 실루엣이 이쁘게 잘 나와야지. 그러려면 등도 해야 되고 가슴도 해야 되고 어깨도 해야 되고 팔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자 헬스 한 달 차인데 레플이 아무리 자세 신경 써서 내려봐도 등이 작고 전환 이두에만.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거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립을 잡게 되면 아마 그런 실수를 거의 하실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잡는 그립을 잡게 되면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랩풀다운이라는 동작이 사실 광배근이 주동근이지 않겠습니까? 상완이 쭉 위로 딸려 올라갔다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광배근을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 기능이니까. 근데 쭉 내 상완의 그 위팔뼈가 밑으로 끌어당겨지는 요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손으로 우리가 이 바를 잡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를 잡고 내 몸 쪽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를 그냥 걸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주관절이 어깨가 되죠. 내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야지 그러면 이게 주관절이 되잖아. 근데 내가 얘를 당겨야지라고 하면 팔꿈치 관절이 주관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손목이 쓰여요. 손목이 쓰이면 전환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두를 당긴단 말이야.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당기시는 거나 이렇게 당기시는 거나 사실 힘이 들어가서 동작이 이루어질 때는 웬만하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관절이 쓰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어깨 관절이랑 팔꿈치 관절 두 가지 관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손목 관절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근데 어깨 관절이 먼저 쓰이면서 팔꿈치가 쓰이느냐, 팔꿈치를 먼저 쓰이면서 어깨가 쓰이는 척 하느냐, 이 차이가 좀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래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끝으로 걸어놓고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얘를 내 손을 내 몸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등보다는 전환이랑 이두가 지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72, 68, 33 체지방 10. 김도영 씨 봐봐. 내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왜소한지 안 한지는 네가 알지 내가 아니. 거울 봐. 거울 보면 알 수 있잖아. 왜소한지 아닌지 본인 눈으로 본인이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난 모르지. 숫자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좀 왜소하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잖아. 그치? 왜소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 임마 들어. 뭘 물어봐. 내가 여기서 그 정도면 동치 그런다고 바뀌니? 안 바뀌잖아. 세상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들어. 형님, 땡기는 운동과 미는 운동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등 운동하는 날이 너무 제일 싫어요. 저는 미는 운동할 때가 싫어요. 근데 싫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몸이 바뀐다고 했어요. 저도 등 운동하는 날은 너무 재밌어요. 가슴 운동하는 날 너무 싫어요. 근데 싫은 걸 해야 돼. 왜? 내가 그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몸뚱아리가 이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싫은 걸 해야 돼요. 싫은 걸 계속해서 부딪혀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돼. 다들 인정하시죠? 우리는 벌써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경험 다 있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한 과목 정도는 있거든. 근데 좋아하는 과목만 들고 파봤자 어차피 100점 받으면 100점으로 끝이야. 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안 봐. 계속 좋아하는 것만 들고 파지. 그죠?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좋아한다는 거는 그 운동을 본인이 잘하는 거거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싫어하는 걸 해야 업그레이드는 관두고 업그레이드라도 합니다. 안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슴 운동, 미는 운동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그냥 퇴적물 쌓이듯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3kg 빠졌다. 골근량 1kg 빠졌다. 중량 계속 늘어나. 이거 아주 좋은 문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승님께서 3kg가 빠졌는데 골격근량이 1kg가 빠졌대. 드는 중량이 늘어서 근성량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골격근량이 빠졌다는 거야. 그럼 기계가 잘못한 거지. 내가 들고 있는 중량이 늘었네. 근데 근육량이 어떻게 줄어? 최소 유지는 돼야지. 근육량이 어떻게 줄어요? 그리고 본인이 퍼포먼스도 좋아졌고
거울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좋아졌기 때문에 본인도 기대시면 인바디를 재봤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수치가 좋게 나오질 못했으니까 약간 실망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는 인바디 수치 무시하라 이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근육량이 늘 수밖에 없는 지금 결과물들이 이렇게 숱하게 많은데 그까지 인바디 기계에서 나온 수치로 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골격근량이나 체지방량 잘 안 재요. 그냥 체중만 재지.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중량, 횟수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지 막 그런 거에 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울에서 바뀌고 있는데 실루엣을 계속 체크를 해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들. 형님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거기서 더 드시면 쪄요. 먹어도에서 끊었으니까 안 찌는 거야. 먹어도 해보고 먹어도 해보고 먹어도 해보면서 쪄. 안 찔 수는 없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찌면 병원 가보셔야 돼. 몸이 잘못된 거야. 저는 마른 비만이고 뱃살 제거, 적당한 근육량이 목표야. 체지방 줄이는 걸 목표로 뱃살을 먼저 빼고 전체적인 맞는지 아니면 근력 위주로 꾸준히 하면 되는 근력 위주로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자 YNSE5님께서 말씀을 꺼냈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플러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이 멘트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제거 플러스 적당한 근육량이 목표야. 아니야. 존나 많은 근육량을 목표로 하셔야 이만큼 근육이 생겨요. 존나게 많은 근육량을 목표로 하셔야 이만큼 근육이 생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 개빡치게 많은 근육량을 목표로 하셔야 이만큼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열심히 하세요. 근육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 화이팅!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간혹 운동 조금 다들 열심히 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자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를 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허허허 이러고 왔다가 허허 이러고 나가시는 분도 거의 없잖아. 운동 끝나면 다 샤워할 때 이제 지쳐서 뭔가 집에 갈 때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지친 몸을 또 이끌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몸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지. 조금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매 순간이 약간 도전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저도 깨우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해내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과 뭐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제가 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목표가 저와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은 피곤하게끔 그냥 뭔가 적당히 맨날 하던 것만큼 이렇게 하셔서는 사실 본인이 지금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39, 40, 70, 56kg, 44, 86, 34. 근데 근육량이 안 그래도 적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체중이 거의 한 몇 킬로가 날아간 거야 그러면? 40 몇 킬로를 빼시는데 근육량 좀 많이 날아갔어요. 좀 많이 굶으신 것 같아. 만약에 본인이 식사량을 좀 조절하셔서 천천히 빼겠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정도 체중에서 80kg까지 떨어지는데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날아갔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식사량이 너무 적었어. 뭐 괜찮아요. 대단한 날 따로 빼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건 본인 선택이지.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면 요즘에 뭐 이 방법이 최고다 저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내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없잖아. 당신에게 최고의 루틴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해본 것 중에서는 저한텐 최고였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대부분. 왜냐면 운동이 여러분들 봐봐. 운동, 영양, 휴식이 3박자가 맞아야 되잖아. 근데 운동이랑 영양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 휴식을 얼마나 취하고 계신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3박자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루틴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는 이 루틴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당신에게도 이 루틴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해보세요라고 권해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루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스쿼트는 하체 운동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냐고? 뭐 사람마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만약에 지금 그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 내 몸에 결함이 있어.
근데 그게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신 분들 스쿼트 못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많이 앉아 계시는 사무직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들이 힙을 잘 안 써요. 고관절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약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아니까 얘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약간의 훈련을 통하면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못하면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면 못하는데 어떻게 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뭐 이틀 연속으로 치팅 조졌어. 답이 없어. 후회가 막 심해. 어제 치팅하고는 그래도 하체 조졌는데 오늘 먹어서 운동도 못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자 봐봐. 하나리님 이제 조금 뼈 아플 수 있어. 야, 뭘 했다고 치팅이야? 뭘 했다고? 본인이 잘 생각해봐. 치팅을 할 만큼 다이어트 식단을 했어? 식단을 개빡세게 가져갔어요? 뭘 했다고 치팅이야?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조금 참았을 수는 있지. 근데 이것저것 다 먹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럼 그 식단을 지킨 지 얼마나 됐어? 야, 일반 분들이 무슨 치팅이에요, 치팅은. 선수들도 죽어라고 다이어트해도 한 번에 그 다이어트를 가져갈 때 뭐 한 번, 두 번, 많이 가져가면 두 번이고 적게 가져가면 한 번도 안 가져가신 분들도 많아요, 치팅을. 근데 본인이 뭐 얼마나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치팅이야, 치팅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 그럼 마음 편하니까 더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불편하게 드시란 말이야.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합리화하지 말라고 자꾸 명분을 쌓고, 나는 오늘 치팅데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많이 먹잖아. 마음 불편하게 드시라고.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불편하게 먹으라는 거지. 아주 일반 헬스장 가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 듣고 있으면 가끔 과간이야. 나 어제 치팅하느라고 뭐 피자에다가 스파게티에 조졌대. 몸 조져 그러다가 임마. 야, 이런데 근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소화기관의 내장들의 근지구력이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어떡하냐. 막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막 맥주 한 잔에 치킨 먹는 그런 마음으로 먹지 말고, 옆에 부장 있고 이쪽에 과장 있고 집게 들고서 내가 고기를 구워 가면서 계속 옆에 상사들의 술잔이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지. 그렇게 먹어야 조금이라도 덜 먹지. 덤벨 벤치프레스 할 때 수축 지점에서 가운데로 모으는 게 좋나요? 저기 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올게. 이거는 꼭 질문 잘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 이거를 설명해 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인클라인 할 때 우리 이렇게 자세를 잡죠. 보통 사람들이 덤벨이 가운데로 모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세요.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밀어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에도 자극을 느끼겠지만 삼두에도 어마어마한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전환을 기준으로 보세요. 전환이 지금 덤벨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치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천장으로 계속 쭉 밀면, 이 전환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수직으로 얘를 밀고 있지만 상완골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 있던 상완골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가운데로 모으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리시면은 상완골이 안쪽으로 끌어 들어오면서 그대로 덤벨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안쪽으로 밀고 나서 팔을 핀단 말이야. 간혹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덤벨,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는데 이제 서포트를 하면은 보통 팔꿈치를 들게 되잖아요. 근데 팔꿈치를 잘 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 분명히 봤을 거야. 팔꿈치로 서포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시는 분들 봤어, 못 봤어요? 그거는 본인이 안쪽으로 갖고 온 다음에 팔을 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천장으로 밀고 있으면요, 내 전환이 덤벨을 수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쪽으로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물론 이거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도 개념이 없이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제대로 받쳐주는 사람이 계속 위로만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덤벨을 떨어뜨린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안쪽으로 갖고 와서 팔을 펴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동작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리시기만 하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키가 87에 체중은 78, 조금 마르신 편이시고 골격은 39 정도 돼. 중량이 안 늘면 체중을 올려야 되냐고. 중량이 안 오르면은 체중, 아니, 순서가 잘못됐어, 친구.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은 그거잖아.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 체중을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게 아니야. 중량을 올려야 체중이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드는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 체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중량, 들고 있는 중량을 올리면 체중은 따라 올라가요.
급진급바 스타일인 사람에게 요요가 잘 오나요? 그러셨는데, 아니 급진급바의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많이 먹으니까 빨리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급하게 쪘으니까 급하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또 굶는다고. 굶으면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많이 먹으면 급하게 찌고 이런 거지, 뭐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식습관을 잘 조절을 하셔야지. 조금 먹었는데 급하게 찌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거 진짜 나중에 다 잡혀갈 수도 있어. 식량난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내둘 수가 있나? 물만 먹어도 막 살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살찌고 이러신 분들은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를 해놔야지.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급하게 찐다 그러면 급하게 뭘 열심히 집중해서 많이 드시는 거고, 뺄 때는 또 빨리 빼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굶으면서 빼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사이클이 잘못 이제 엉키다 보면 이제 얼마 못 가서 요요가 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흰머리 당연하지.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제. 댓글 중에서 제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댓글들이 있어. 와, 키다리 형 되게 많이 늙었는데. 늙지 그러면. 나도 안 늙었으면 좋겠지. 근데 늙어 세월이 가는데 어떡하냐. 저도 제 영상 보면서 느껴요. 야, 36대 영상을 보면 야, 이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너는 안 먹을 것 같아? 나이를? 세월이 나만 가니 너도 가지. 금방이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라고. 야, 운동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더라. 좀 있으면 이제 같이 늙어간다 이제. 네가 좀만 빨리 오면은 나랑 같이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운동하고 빨리. 180에 100이었는데 10kg를 2달 정도 만에 뺐어. 지금은 90kg 정체. 온 건지 유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자, 이게 체중을 자꾸 목표로 하시면 안 돼. 그럼 자꾸 이제 무한정으로 식사량을 줄이신단 말이야. 키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뺀다고 해도 본인이 마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한 80kg대에서 머무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막 엄청 살찐 체형은 아니고. 근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뭐 일에 집중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루에 본인이 메뉴라든지 음식에 내 두뇌를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음식을 생각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시간 소비를 할 것 같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에너지를 갖다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뭐 좀 덜 먹는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가려고 하시다 보면은 식사량을 계속 쳐낸다고. 이게 여러분들 벌크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본인의 배대지에 살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일단 봐라. 배대지에 살이 붙어있다면 영양 부족 때문에 안 늘어나는 게 아니다. 운동 강도가 부족한 거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체중이 잘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을 줄어드는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줄인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나중에 그냥 물만 드시면서 할 거야? 본인의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는 영양 균형을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정상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체중이 떨어진 속도를 점점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이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결국은 끝이 있는 방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식량을 줄이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결국은 안 먹는 게 가장 빠르게 빼는 방법이잖아. 어차피 결국은 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 맞춰서 넣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운동 기능이나 대사 자체를 늘려가지고 지방 소모를 좀 촉진시키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막 무한정 굶어서 그거 하루 이틀 빨리 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2달 만에 10kg를 뺐어. 그것도 사실 아주 느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뺀 거야. 왜냐면 지금 80에 100이면은 체지방률이 엄청 높으신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속도로 사실 안 빠져요. 근데 본인이 막 먹는 거 절제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빼시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저항이 세게 걸린다고. 몸은 첫 번째 기능은 생명 유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점이 세게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식사량을 유지하시면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운동 강도를 늘리는 거는 벌크업 할 때도 그렇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효과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쪽을 자꾸 선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래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맞고. 그러면 오늘 또 수고하셨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남은 주말 좋은 주말 되시길. 감사합니다.